편견의 시작. 한국, 거기 그냥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아니야? 미국 명문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군사학을 전공 중인 제이크. 스탠리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아시아의 군사 강국이란 당연히 중국과 일본이었고, 한국은 그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외세에 자주 침략당했고, 6.25 전쟁 역시 미국과 연합군의 개입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6.25 전쟁과 한국군의 저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흥미도 없었고, 그저 학점을 따기 위해 앉아있는 수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강의의 첫 문장이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한국 전쟁 당시 미 해병대가 철수할 때 한국군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이크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같이 후퇴했겠죠? 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희생이 미군의 생명을 구한다면 기꺼이 싸우겠다며 자원해서 말이죠. 제이크는 순간 당황했다. 그가 알던 한국군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교수에게 다시 질문했다. 잠깐만요. 그럼 그들은 미군을 남겨두고 자발적으로 싸우러 갔다는 건가요? 왜 그런 선택을 했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대는 극심한 추위와 중공군의 포위 속에서 철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미 해병대의 철수를 돕기 위해 남아적과 싸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제이크는 믿기 어려웠다. 그가 아는 한국은 작은 나라였다. 미국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군은 단순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교수는 이어서 한국군의 다른 사례를 소개했다. 단순히 장진호 전투뿐만이 아닙니다. 백마고지 전투, 다부동 전투 등 수많은 전장에서 한국군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는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도 병사들이 끝까지 방어선을 사수하며 전투를 벌였죠. 만약 그들이 한 걸음이라도 밀렸다면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이크는 점점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 너무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교수가 보여주는 자료 화면을 보며 전쟁 속에서 싸웠던 한국군 병사들의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제이크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그는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소련의 개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찾아보기 시작했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다. 그는 미군 기록 보관소에서 남겨진 보고서를 읽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거기에는 한국군이 보여준 용맹함과 희생정신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미군 장교들은 한국군을 단순한 지원군이 아니라 전장에서 믿을 수 있는 동맹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낸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3,000명의 한국군이 3만 명이 넘는 중공군과 맞서 싸우며 전장을 사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제이크는 혼란스러웠다. 왜 지금껏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왜 그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 정도로만 여겼을까? 그는 다음 날 교수님을 찾아갔다. 교수님, 어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는 서구 사회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질문이군요, 제이크. 국제관계에서 역사적 서사는 강대국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국 전쟁을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구한 전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군은 단순히 도움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주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이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편견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서구 중심의 역사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날 이후 제이크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이 걸어온 길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졌다.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스스로 강해진 나라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오히려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렇게 제이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다. 제이크는 한국군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실제 전쟁 속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용맹함과 희생 정신은 그가 알던 것과 전혀 달랐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미국에 의존적인가? 아니면 스스로 강한 국가로 성장했을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 교수님이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제이크,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보는 건 어떻겠나? 한국이요?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야. 특히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게 된다면 내 생각이 또 한 번 바뀔지도 모르지. 제이크는 고민했지만 결국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 듣는다면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그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내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다. 인터넷을 검색할수록 한국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다. 세계적인 IT 강국이며 경제력도 이미 선진국 수준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실제 한국의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제이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항은 대형 국제 허브로서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그는 또 한 번 놀랐다.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하다니. 공항철도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듯 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타고 내렸고 기차 안은 너무나 깨끗했다. 미국의 대중교통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이크는 교수님의 소개로 한 한국군 예비역 장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특전사 출신으로 현재 군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였다. 안녕하세요, 제이크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군사력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직접 경험해보면 놀랄 겁니다. 내일 훈련장에 한번 가보겠어요? 제이크는 망설였지만 군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그는 한국군의 훈련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훈련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병사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군에서도 강도 높은 훈련이 많지만 한국군의 훈련 방식은 달랐다.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설계된 훈련이었다.
특히 특전사의 훈련을 보면서 제이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훈련이 실제 작전에 기반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이죠. 훈련이 끝난 후 장교는 제이크에게 물었다. 제이크 씨는 한국이 아직도 미국의 의존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제이크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분명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미국 중심의 역사 교육 속에서 한국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제이크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거리는 깨끗했고 시민들은 질서를 잘 지켰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었으며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전력을 갖춘 나라였다. 내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는 스스로의 무지함이 부끄러웠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강해진 나라였다. 이제 그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졌다. 한국군에 대한 의심과 충격적인 진실. 제이크는 한국군 훈련장에서 본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훈련을 잘한다고 실전에서도 강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군이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지 궁금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큰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기에 실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는 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한국군 특전사 출신 장교가 조용히 말했다. 제이크 씨, 한국군이 실전 경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6.25 전쟁 이후로 한국군이 대규모 전투를 치른 적은 없잖아요.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이크는 순간 말을 잃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국군이 참전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잠깐만요.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고요?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한 규모였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군은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라는 이름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에서는 베트콩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들의 게릴라전 전술조차도 한국군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는 믿을 수 없었다. 베트남 전쟁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군을 괴롭힌 전쟁이었다. 게릴라전과 정글 전투에서 미군조차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국군이 그 속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미군조차 베트남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한국군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장교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군은 6.25 전쟁을 겪으며 게릴라전과 기습전, 그리고 대규모 전투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익힌 군대였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은 야간 매복 작전과 역습 전술을 통해 베트콩을 압도했습니다.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에서는 베트콩들이 거의 접근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는 한 장의 문서를 제이크에게 건넸다. 그것은 미군이 작성한 베트남 전쟁 보고서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군이 작전 중인 지역에서 베트콩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한국군의 전술적 대응력과 전투력은 매우 뛰어나다. 제이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난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장교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역사는 강대국의 시각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활약은 서구 역사 교육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죠. 미국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는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보다는 미국의 관점에서 전쟁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이크는 다시 문서를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군은 단순한 훈련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 전투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군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군은 현재 세계 6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군력과 해군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죠.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주포 전력과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실전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고 있습니다. 제이크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 이 나라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강한 국가였다. 그날 밤 제이크는 한국군에 대한 자료를 밤새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군사 산업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였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무기들은 이미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한국군의 장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었으며 전쟁이 발생해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제이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구나. 그는 이제 한국이 미국 없이도 충분히 강한 나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발전을 보면 한국은 단순히 생존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강해진 나라였다.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자신이.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다. 한국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강해진 나라였다. 제이크는 조용히 다짐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이 나라를 더 이해하기로. 그동안 자신이 모르고 있던 진짜 한국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아가기로. 존경과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다짐.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제이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은 그가 가졌던 모든 편견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그는 단순히 군사적 강함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과 국민들의 정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않았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강하게 살아남았다. 어느 날 저녁, 제이크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강을 따라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이었다. 여기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내 생각은 얼마나 바뀌었냐? 함께 걷던 한국인 친구가 농담처럼 물었다. 제이크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이 이렇게 강하고 발전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통받았다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한국은 그런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 대단해.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웠거든. 누구도 대신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 제이크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는 한국군의 훈련장에서 봤던 병사들의 강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용맹함을 기록한 문서를 다시금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한국의 저력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걸까? 왜 그는 이제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을 깨닫게 된 걸까? 제이크는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역사는 강대국의 시각에서 기록된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는 단순한 군사학도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한국을 떠나야 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했다.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국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다. 그렇게 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K 감동 탐험입니다.